올해 20회를 맞은 횡성 한우축제가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방문객이 30만 명을 넘어서면서 직간접 효과는 1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천 인삼 한우축제가 지역 특산품과 홍천을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3배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며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22대 국회가 국정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국회는 지금에서 살펴봅니다. 강원특별자치구 신청사 설계 공모에서 건원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7개 작품이 선정돼 당선자 1점과 입상자 4점이 결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주 횡성과 홍천에서는 한우를 테마로 한 지역 축제가 동시에 열렸는데요. 20년 동안 경쟁적으로 열리고 있는 만큼 양 축제의 성과도 궁금하실 텐데 20회를 맞은 두 축제는 지금 규모의 경제를 펼치며 서로 보완적인 모습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횡성 한우축제와 홍천 인삼 한우축제의 성과를 박건상, 정승환 기자가 연이어 전해드립니다.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알록달록한 아름다운 불빛으로 만들어진 소 조형물에 서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신나게 함성을 지르며 축제의 재미에 빠져듭니다. 지난 2일 횡성 섬강둔치에서 열린 횡성 한우축제 개막식 현장입니다. 지난해에는 구이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대의 문화를 접목해 세대 간의 화합과 문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축제 기간 동안 운영된 열기구 체험은 물론 아이들을 위한 퀴즈존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룡순천이라든지 섬광 별빛 아트 페스타라든지 이제 야간 관광형 프로그램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올해 축제 테마를 좀 야간 관광, 횡성의 관광과 야간을 결합한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발전시켜서 진행했던 점이 이번에 성공 요인인 것 같습니다. 올해 횡성 한우축제의 성과는 어땠을까? 19억 원이 넘는 축제 예산을 투입해 닷새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횡성 한우축제 현장에서만 한우 25억 6천만 원이 판매됐으며 부대시설 등의 매출까지 합하면 36억 3천만 원가량을 벌어들였습니다. 방문객도 30만 2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면서 지난 20년 동안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축제장 외에도 전통시장과 인근 점포 등 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합하면 1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횡성군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간에 다른 축제들이 많아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소비자에 대한 그 횡성 축협한우에 대한 인지도가 있어서 그래도 많이 선방하지 않았나. 특히나 저희가 평소에 비해서 세일도 많이 하고 다양하게 제품을 준비한 게 주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 축제의 성공 원인은 무엇보다 횡성군과 관내 유관기관의 협업이 큰 몫을 했습니다. 횡성군은 축제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도 소규모 행사를 진행하면서 축제장과 도심을 이었고 코레일은 KTX 강릉선의 횡성역 정차를 확대해 축제 성공에 힘을 보탰습니다. 아직도 이곳은 축제 현장 정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성공가들을 달리고 있는 횡성 한우축제. 그렇다면 같은 기간 같은 테마로 열리고 있는 홍천 인삼 한우축제의 성과는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정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22회째 열린 홍천 인삼 한우축제는 지역 특산품과 홍천군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면서 올해는 방문객 수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지난해보다 3만 명이 더 다녀간 겁니다. 덕분에 판매량도 껑충 뛰었습니다. 인삼은 43%가 증가한 10톤, 한우는 전년보다 20% 늘어난 112가 판매됐습니다. 여기에 농특산물 판매와 먹거리 판매까지 더하면 전체 매출액은 15억 원이 넘습니다. 축제 기간 4일 만에 전체 사업비의 3배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겁니다. 구이용 30%와 중독료 50%를 할인하여 많은 판매를 하였습니다. 제23회 홍천 인삼 한우축제에는 좀 더 착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드리는 그런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천 늘푸름 한우는 뛰어난 품질로 인기가 좋습니다. 지난해 전국 한우 능력 평가 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올해는 강원도의 고급육 품평회에서도 우수 농가상을 받았습니다. 홍천 인삼 역시 그 품질이 우수한 걸로 유명합니다. 엄선한 고품질 종자로 키운 6년근 홍천 인삼은 항산화 효과가 있는 사포닌의 농도가 높은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축제는 이런 지역 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인삼 같은 경우에 직접 소비자분들한테 판매할 그런 장소가 없는데 축제가 1년에 한 번 열림으로 해서 직접 소비자분들한테 판매를 함으로써 함을 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 장이 열려서 저희 농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홍천군은 앞으로도 먹거리 중심의 축제를 열어 지역 농특산품을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내년부턴 물건을 구매한 방문객들에게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지역 내 소비와 체류도 유도해 주민 모두가 상생하는 축제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 공모에 종합건축사무소 건원 컨소시엄의 모노리스 1000년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청사가 선정됐습니다. 모노리스는 신청사의 상징성을 확보하면서 내부와 외부 공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선자에게는 기본 실시 설계 용역 수행권이 주어집니다. 원주 출신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원주를 찾아 지역 환경 현안과 전기차 화재 진화 시연 등을 참관했습니다. 11일 오전 원주 지방환경청을 찾아 지역 환경 현안 보고를 청취한 후 원주 소방서에서 진행된 유해 화학물질 대응과 전기차 화재 진압 시연을 지켜봤습니다. 그 제조보험 책임보험을 들지 않으면 보조금을 한 푼도 드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기차 충전기도 자동으로 과충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충전기로 내년에 9만 대를 새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 장관은 보다 안전한 전기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점검해 나갈 방침을 밝혔습니다. 강원랜드가 연내 40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10일 제215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로 했으며 임기가 만료되는 비상임이사의 후임 선정을 위한 후보자 추천에 나섰습니다. 화천군에서 화천댐 용수 반도체 산단 공급 반대 범국민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화천군 사회단체협의회는 11일 화천생활체육공원에서 주민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화천댐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함께 화천댐 이용 계획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8시 40분쯤 강릉시 주문진읍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나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서 아파트 내부 55제곱미터가 불탔고 소방서 추산 7,350만 원가량의 피해가 났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 25분쯤 강릉시 사천면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K5 승용차에 불이 나 전소됐고 옆에 주차된 소형 트럭도 그을음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오후 5시 40분쯤 강릉시 금악동의 한 음식점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가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22대 국회가 지난 7일 첫 국정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모두 802개 정부와 정부 산하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도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에 집중하면서 지역 현안도 챙기고 있는데요. 먼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원도 농어민의 삶의 질 지표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농어촌 주민에게 제공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판단하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제도 평가 결과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8개, 131개의 시군 중 강원 지역 지표 점수가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의료 복지 분야, 교육 문화 분야, 상하수도, 난방, 대중교통 등 정주 여건도 강원도는 대부분 하위권에 위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지적으로 앞으로 강원 지역 농어민의 삶의 질 개선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정하 의원은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을 건립할 때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자체가 국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을 사전 평가받는 현 제도를 개선해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인데요. 박 의원은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자율적인 문화 기반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위원회와 예산열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군 급식 예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군 급식 품질 현실화를 위해서는 내년 정부안에 담긴 예산보다 3,200억 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기본급식비 단가는 지난 2022년 13,000원으로 편성된 뒤 4년째 동결을 맞고 있는데 물가 상승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장병급식의 질이 퇴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정부가 군 장병에 대한 예우를 강조해온 만큼 국방과 안보를 지탱하는 군 장병의 급식 등 복지부터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행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내년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자동차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법제처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을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11일 이 같은 법안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SNS 홍보 영상을 공개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원활한 제도 정착에 노력할 방침입니다. 강릉 지역 첫 도심 터널인 당두 터널이 11일 개통했습니다. 당두 터널은 길이 305m, 왕복 4차선으로 조성됐으며 강릉역과 강릉 종합운동장을 바로 연결하게 됩니다. 당두 터널은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사업으로 조성된 도시계획도로, 이름은 강릉향교 명륜당 뒤쪽 마을에서 따왔습니다. 강릉시는 도심 내 간선도로가 연결돼 교통 체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춘천시 소양로 6차로가 공사 시작 6년 만에 개통됐습니다. 춘천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기존 소양로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마치고 도로 개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도로공사와 함께 시작한 전선 지중화 사업은 내년 초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평창군과 대한육상연맹은 10일 군청에서 협약을 맺고 육상 전용 훈련장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기존 대관령 고원전지 훈련장은 비정규 규격 육상 트랙으로 축구장과 가까워 육상 선수들이 불편을 호소해왔습니다. 협약에 따라 평창군은 훈련장을 조성해 무상 제공하고 대한육상연맹은 훈련장 조성 설계 등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육상 전용 훈련장 조성으로 전지훈련 선수단 방문이 늘어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강원자치도가 15일과 16일 해외 바이어 초청 통합 수출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수출 상담회는 원주를 비롯해 도내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또 수출 상담회와 함께 해외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라이브 커머스를 전 세계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